뭐 좋은 회사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요. 아무리 좋은 회사인데 10년 동안 5% 오르는 거 살래? 나한테 1년 동안 100% 오르는 거 살래? 그럼 저는 1년 동안 100% 오르는 거 살래요. 그냥 많이 오르는 것. 그리고 지금은 인생에 딱 한 번은 초대세 강사장이다. 저랑 비슷한 생각. 저는 길게 못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50년, 60년, 70년. 저는 짧아요. 저는 초단타에서 진짜 길어봤자 2년 반 정도밖에 못 들고 있다니까요. 이런 단타쟁이 트레이더예요. 저는 2년 반, 진짜 맥시멈 3년 정도밖에 인내심이 안 되는. What up, y'all? RPQ입니다. 전 재산에다가 제가 주위에서 빌릴 수 있는 돈 다 빌리고 또 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돈 다 대출 받고 그것들을 빌미로 제 경험상 컨트롤 가능한 정도의 스탁론까지 추가로 얹어서 실전 주식 투자 매매 기록에 관한 영상 1지, 저만의 일기, 제가 실제로 제 친가 친척 지인들 그리고 제 친동생 엄마 아빠한테 보내는 영상 편지의 일환. 지금은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장마감 이후고요. 오늘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일단 간단한 시황 체크해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특이 종목, 특히 오늘은 제약바이오 위주로 제가 항상 말한 BBIG에서 G는 뭐 굳이 갖고 있었다면은 그냥 보유하지만 굳이 추가로 할 거라면은 나는 BBI에 집중하고 있다 중에 바이오 제약 변동이 좀 있었죠. 코스피 코스닥 자체는 큰 변동이 있지 않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들락날락한 것들이 많았죠. 여기 있는 제약 바이오 제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시황이랑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예전부터 좀 올리려고 했는데 언제 올릴까 기회가 없어서 올리지 못했는데, 제가 6월에 올렸던 영상 중에 대예언 영상이라고 있어요. 그 영상에 대한 수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전반적인 수정은 아니고 큰 맥락이나 주요 포인트는 변한 게 없지만 아주 디테일한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 바뀌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 RPQTV 이렇게 오면은 예전에 제가 주식 관련 그리고 썰방을 올리기 시작한 이후에 초반에 올렸던 영상 중에 여기는 3개월 전에 6월에 올렸던 이 영상은 미래의 성지가 됨, 코스피 5,000포인트, 코스닥 2,000포인트 간다 라고 올렸던 영상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전반적인 예언은 제가 이거보다 이 내용은 사실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전에 아주 오래전 코로나 전부터 계속 외치던 것들인데, 저는 제가 항상 하는 거 지인들에게 드리는 말씀, 외양간은 소떼가 몰려오기 전에 만들어야지 튼튼하게 크게. 나는 빚져서 크게 소들이 반드시 소떼가 온다 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이제 와서 DIY 외양간 만드는 법, 나사 쪼이는 법 배우고 있고 이러면은 꽤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출이나 그런 거를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거는 미리 해놨어야지 10년 전부터. 그리고 그 예측에 맞게 이 캡처한 입모양이 왜 이러냐 이거. 전반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은데 디테일한 내용 중에 보면은 2분 51초부터 제가 이제 마지막 시장의 꼭대기처럼 활처럼 휘어 올라가면 그게 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자기 몸에 타들어간지도 모르고 불꽃에 뛰어드는 야, 표정 웃긴다 캡처. 자기 몸에 타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불꽃에 뛰어드는 불나방 마냥 비트코인 열풍의 꼭대기서부터 마치 비트코인 열풍의 꼭대기에서부터 들어오면서 가즈아로 외쳤던 것 마냥 개인들이 들어올 거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올 거냐? 그 형태가 마지막 개미들은 뛰어들 것입니다. 그때 은행에서 펀드 또는 이름만 바꾼 새로운 느낌의 펀드들을 마구 추천할 겁니다. 그러나 펀드 이슈를 파는 은행원 분들조차 사실 본인들이 무엇을 파는지 자세히 모를 겁니다. 그때 전 모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어디냐면은 나는 이 입모양을 많이 하나 봐요. 캡처한데 이렇게 이게 맞네. 3분 4초 정도부터 제가 3, 4초 정도부터 이름만 바꾼 새로운 느낌의 펀드들을 은행에서 마구 추천할 거고 은행 직원분들조차 어떤 펀드인지 잘 모를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07년도 또 그 이후에 그 전에도 있었던 유행인데 요 부분을 약간 디테일이 바뀔 것 같아요. 이거는 여전히 일어나는데 개인들을 끌어들이는 방법과 수단이 이게 아니고 지금 일어났던 것처럼 개인 자금이 직접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저는 요때처럼 개인들의 자금이 불꽃에 뛰어들고 끌어들일 거는 확실한데 그 방법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은행의 이 당시에 이제 펀드나 이런 식으로 이름만 바꾼 뭐 펀드가 아니겠죠. 뭐 버란드, 락드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보르드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런 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생길 건데 그것보다는 직접적인 자금,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자기 자본이 직접 투자로 들어올 가능성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두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트로이카 장세가 다시 올 건데 돌아온 트로이카 장세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오이 전에 당근 흔들어 드리면서 그때도 증권을 더 1번 비율로 두려고 시나리오를 짜고 있지만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두세 달 전보다 더 증권이 은행보다 더 그러니까 지금의 바이오처럼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으려고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중 이유가 직접 자금이 들어올 거란 거죠. 더. 여태까지 증권업들 쭉 보시면 알겠지만 30년, 40년, 50년 자료를 직접 자금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에도 그렇게 올랐는데
직접 자금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높아진 비율로 올라오면은 은행, 가뜩이나 은행 안 좋다 하는데 은행보다는 금융업 중에는 증권업이 가장 더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확신이 더 들고 있어요. 시나리오적으로. 물론 지금 아닙니다. 그게 뭐 내년 여름이 될지 봄이 될지 가을이 될지 아직 몰라요. 지금은 그냥 아직 살아 BBI.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막 겨우 막 50% 100% 올라가는 그 트로이카 살지 말고 아직 2, 300% 500%갈 거 사놔라. 알아서 선택하시는 거고요. 그것은. 그래서 이 부분 은행에서 펀드를 팔면서 개인들이 더 끌어모으는 것보다 여러 방송 매체나 혹은 뭐 존리 대표나 강방천 대표님이 나오는 그런 식의 그 뭐라 그래 간접 투자인가? 어쨌든 은행에서 파는 펀드가 아니고 직접 펀드를 찾아가서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하는 것이 은행을 통해서 파는 것보다 더 많을 거다 이번 장세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의 보급화 대중화가 더 돼 있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 거다 언론이나 군중들이 라는 비본질이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같아요. 최근에 들으신 분 중에 당근 흔드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오이 흔든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여쭤보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자면 제가 지금은 그린테마 현대차 2등 인생에 딱 한 번 오는 초대세 강세장 정상적인 장과 군중 광기의 장이 같이 온 장 그쵸? 그리고 지금 2020년 10월 21일 지금은 그 전에는 BBIG라고 했고 이번 달이었나? 몇 주 전부터는 BBI 굳이 G 넣지 마라. G는 게임은 저는 들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고 있지만 BBI와 ETF에 집중하고 있고 이게 1등 얘네가 1등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이게 2등 얘네가 더 덜 간다는 거냐 그건 모르겠지만 테마가 붙어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함께 계산했을 때 2등 그리고 3점과 나머지가 3등 안 간다는 거 아니다. 인생에 딱 한 번 오는 초대세 강세장이기 때문에 이런 정상적인 장과 군중의 장, 광기장이 같이 오는 여기까지 다 가요. 다 가는데 1등, 2등, 3등이고 나는 BBI에만 집중하고 있고 나머지 개잡주나 기타 가치주 뭐 실적주 그럴 수도 있고 표현은 어떻게 해서 여기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주식이 안 갈 회사들 그냥 개잡주라고 불릴게요. 왜? 우리는 주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사서 소유하고 제가 80년을 들고 있고 그 지분을 갖고 제가 그 회사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주가가 오르는 게 넘버1 우선순위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 수익을 내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인생에서 우선순위 말하는 게 아니고 인생에서 우선순위는 돈이 들어있지도 않지만 주식을 하는 것에서는 첫 번째 영순위 돈을 버는 것 끝. 뭐 좋은 회사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요. 아무리 좋은 회사인데 10년 동안 5% 오르는 거 살래 나한테 1년 동안 100% 오르는 거 살래 그럼 저는 1년 동안 100% 오르는 거 살래요. 그냥 많이 오르는 것. 그리고 지금은 인생에 딱 한 번은 초대세 강세장이다. 저랑 비슷한 생각. 저는 길게 못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50년, 60년, 70년. 저는 짧아요. 저는 초단타에서 진짜 길어봤자 2년 반 정도밖에 못 들고 있다니까요. 이런 단타쟁이 트레이더예요. 저는 2년 반, 진짜 맥시멈 3년 정도밖에 인내심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순환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제 걸 듣고 힌트와 도움을 얻으시면 되고 나는 노후 자금을 위해서 100세 인생 은퇴를 위해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런 식으로 진짜 진정한 가치 투자를 하시고 70년 정도 해안을 갖고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그 회사에 나는 70년 정도짜리 해안이 없어요. 저는 눈이 아직 그렇게까지 트이지 못해서 제 안목은 겨우 3년짜리밖에 못 봐서 길어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개월에서 2년 반 정도 평균. 70년짜리 해안이 안 보여요. 3년 이후 안 보여 나는. 난 그거밖에 안 돼. 못 깨달았어. 근데 충분하다. 왜 나의 목표는 60살 전에 1조. 아니, 나는 이 3년짜리 해안만 깨달았는데 그렇게 되면 60살에 1조 충분히 된다. 난 충분히 여기서 뭐 80년, 뭐 90년, 100년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갖고 더 뛰어난 안목을 가져야지 이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혹은 더 땡겨서 벌 수 있는 욕심은 없다. 나는 끝. 나는 충분한 해안과 안목이 있다. 내 기준에서. 내 목표에서. 그리고 제가 다음 시나리오인 트로이카. 제2의 트로이카 장세가 왔다 이러면서 일단은 증권 1등 지금 생각할 때는요 시나리오 예측이 아닌데 예측은 항상 틀리기 때문에 대응이 먼저이기 때문에 시나리오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저는 예측이란 말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 시나리오 우선순위 중에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증권 1등 증권 어떤 거 살 건가요? 사이즈별로 다 살 겁니다. 2X라지, X라지, 라지, 스몰, 미디엄. 지금 바이오 산 것처럼 바이오를 대체할 거예요 증권이. 그다음 은행은 그때 말한 하백 위주로 뭐 한두 개 상황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아직 모르겠어. 아직 안 보여. 나는 아직 그렇게 막 2년 뒤, 1년 뒤 이야기를 막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런 점쟁이들 막 하는 분 있죠. 막 그런 분들 찾아가시면 되고 그런 거를 하고 싶으면 도박하고 싶으면 이거 보험은 뭐 하나손해보험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오늘 요약해 드릴게요. 한 번 더. 한 손 정도를 지금으로서 생각하고 있고 시나리오. 그리고 건설주 중에 몇몇 작은 건설주의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냥 1등? 2등 몰라요. 왜냐 제가 말했잖아요. BBIG를 1등을 하고 있다가 6개월 지나니까 BBI로 좀 더 줄였고 그리고 그 중에 1군 중에 밑으로 내려간 아이 그리고 시간이 6개월 정도 지나니까 2등, 3등, 4등이 확실히 나왔잖아요. 지금은 몰라. 지금은 1등하고 그냥 나머지 다 2등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시나리오는. 그때가 되면은 또 1, 2기 이게 시작돼서 2, 3개월 지나면 이 중에 뭐가 2등이고 3등이가 나오겠죠. 몰라요. 왜 지금 알라 그래요? 왜 지금 맞추려고 해요? 왜 점쟁이가 되려고 해요? 모르는 건 모르는데도 모른다. 물론 저는 미래에서 왔어요. 이 시간 여행을 하면은 이게 확실한 기억이 좀 사라져서 모른다. 큰 그림만 맞춰도 3년짜리밖에 못 알아봐도 2년만 내 목표는 충분하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목표를 표대를 바라보면 흔들리지 마세요. 100세 인생에 바라보고 사시면 그게 맞게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당장 이번 달에 난 용돈 벌고 싶다 그럼 그에 맞게 그냥 아무거나 눈 감고 찍고 막 박하라 하면 되는 거고 자기의 목적에 맞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는 심리게임입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한 번에 이거 다 팔고 막 한 번에 여기 들어간다 이건 아니죠. 타이밍 이거 슬슬 끝나간다. 얘네가 막 끝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얘네가 그때까지 슬슬 올라오다가 뭔가 간다. 갈 것 같다. 지금 이제 얘때가 이렇게 끝나가면서 이렇게 흘러오면서 내려올 거예요. 뚫은 둥 마는 둥 하면서 옛날에 10년 전, 9년 전에 현대차처럼 리먼 때 조선주처럼 이렇게 가진 않을 거예요. 그때 바로 폭락이 오지 않을 거니까 미니 폭락은 올 수 있겠지. 코로나 빨 같은 아니면은 브렉시트처럼 미니는 올 수 있지만 그때 증권이나 지금 예상하는 다음 시나리오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비중을 여기서 언제부터 옮길지 모르죠. 아직 옮기기 시작하면 제가 옮기기 시작할 때 작은 조각 당근 영상으로 틀어서 흔들어 드릴 거라고 했고요. 완전히 풀로 옮겼을 때 조금 남겨놓고 옮길 수도 있죠. 상황 봐서 그때 완전 옮겼을 때 큰 당근 흔들면서 영상 얼굴까지 찍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6개월 장세에서 끝날지 9개월이 갈지 1년 이상이 갈지 모르지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때에 가을이 되어 완전히 벼가 무르익어 추수할 때 오이 흔들어 드릴게요. 먹을게요. 오이는. 당근은 먹지 않을 거예요. 왜 당근은 저 생당근 먹는 거 싫어해요. 오이는 뭐 괜찮아. 먹을 수 있어. 오이 흔들면서 제가 좀 팔았는데 키움증권 팔았고요. 반 정도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아셨죠? 당근이 무슨 의미냐? 작은 당근, 큰 당근, 조각 당근. 오이 흔든다,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가을 추수 때. 그 뜻입니다. 여쭤보신 분께 한번 디테일하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오이와 당근에 대해서 말했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풍제약, 일신제약, 웨디바이오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고요. 오늘